큰일 났어. 화연이의 우울 지수가 심각해. 근데 매일 저렇게 사는데 안 우울한 게 이상해.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갇혀서 뭘 할 수도 없잖아. 코로나 아니어도 화연이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었잖아. 이건 보다 고질적인 문제야.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으면. 그게 뭐지? 일상 밖에서 찾을 수 없다면 일상 안에서 찾을 수밖에. 잠깐, 이 노래 뭐지? 화연이가 즐겨 듣던 노래 같은데? 청각부서에 연락해서 노래 좀 집중해서 들으라 해봐. 이거야. 기억 저장소 확인해서 이 노래를 어디서 들었는지 확인해봐. 중2 때 화연이가 친구들이랑 장기자랑했던 노래네. 좋아. 화연이에게 잊었던 추억을 환기시켜주자. 와! 됐어. 우울지수가 떨어지고 있어. 안녕하세요. 2020년 신산업융합대학 크리에이티브 온라인 챌린지에 참여한 에헤라디아 팀입니다. 저희 팀원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SNS 이벤트 기획 및 계정관리 담당자 원희입니다. 현실에서는 국제사무학을 전공 중인 17학번 박지원입니다. 저는 쏨미션 개발과 디자인 총괄을 맡은 써니입니다. 의류산업학과 재학 중인 17학번 김민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웹개발 담당자 찌개입니다. 본체는 융합콘텐츠학과 17학번 김재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벤트 홍보 및 당첨자 관리 그리고 협찬 업무를 담당한 만드기입니다. 저는 의류산업학과 재학 중인 17학번 방소희입니다. 앞서 보신 화연이는 저희 에헤라디아 팀원의 개인적인 경험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 평상시 잊고 지냈던 좋아하는 음악을 무심코 재인식하게 되는 경험. 이러한 경험은 정말 사소하지만 저희 팀원은 이를 통해 일상을 환기할 수 있었고 기분 전환을 통해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팀은 이러한 긍정적인 경험을 특히 요즘 코로나 사태로 정적이고 무기력에 휩싸인 사회와 공유하고자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저희의 소소한 비일상, 쏙 프로젝트를 소개하겠습니다. 비일상이라는 개인적인 경험을 다수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정의가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많은 연구와 고민을 거듭한 결과 소소한 비일상이라는 개념을 두 가지 유형으로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일상적 활동에 놀이 요소를 더해 일상을 살짝 비튼 활동입니다. 비일상이 사전적 의미로 일상 밖으로의 탈피라면 저희 팀이 정의한 소소한 비일상은 비일상을 일상 안으로 끌어들이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일상을 환기하는 비일상입니다. 일상 속에 있지만 무심코 지나치는 것들을 재인식하게 되는 경우죠. 똑같이 매일 보는 하늘을 어느 날 갑자기 사진을 찍어서 기록하는 것처럼요. 저희 프로젝트는 두 가지 유형으로 규정한 소소한 비일상을 쏘비라 칭합니다. 저희는 유저들이 미션을 수행하며 소소한 비일상을 체험하고 궁극적으로는 유저들의 행복이 증진되는 것을 목표로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솝을 행복 증진의 수단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비일상적 행위와 행복과의 상관관계, 그리고 소소한 비일상이 과연 행복을 증진시키는지에 대한 신뢰도 있는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그에 따라 SNS 오픈 이벤트와 행복 사전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일단 저희는 SNS 계정을 통해 사람들이 어떨 때 행복감을 느끼는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약 80여 명의 참여자가 본인의 행복한 순간을 자랑했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참여자들이 여행을 떠나거나 자연을 즐기는 등 일상에서 벗어났을 때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상에서 크게 벗어나는 비일상적 행위는 많은 시간과 돈이 듭니다. 저희는 다수의 유의미한 행복 증진을 위해선 비일상적 행위가 좀 더 쉽고 자주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일상적 행위가 개인의 행복은 증진시켜주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는 비일상적 요소를 일상에 포섭하여 사람들이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소한 비일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행복은 주관적인 정서로 사람마다 느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정의한 소소한 비일상 행위가 정말 행복 증진이 되는지 선행 연구를 통해 그 근거를 찾고자 했습니다. 일상적 행위에 놀이 요소를 더한 소소한 비일상의 첫 번째 유형의 특징은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위이며 놀이 요소로 인한 한순간의 웃음을 선사하여 기분 전환 효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이는 윌슨과 두마 제디어가 1974년에 정의한 여가의 정의 및 효과와 매우 유사합니다. 이 행위들이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어 여가를 즐기지 못하는 20, 30대들에게 여가 대체의 효과를 낼 수 있으며 결국 청년 세대의 행복 증진을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일상 속에 있지만 무심코 지나치는 것들을 발견하는 소소한 비일상입니다. 이와 관련해 과거 철학자의 주장을 참고할 수 있었습니다. 하이데거는 사람들이 삶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들을 작품 속 대상으로 마주할 때 그 의미와 본질이 새롭게 환기된다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마르쿠제는 이러한 현실의 환기가 새로운 감수성의 발견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희의 일상적 요소를 주목하게 하는 미션은 하이데거가 말하는 작품의 기능을 반영합니다. 소소하지만 비일상적인 미션을 통해 사람들의 현실을 환기하고 이러한 새로운 감수성을 통해 보다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앞서 정의한 소소한 비일상, 수업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100가지 수업을 개발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100가지 수업 미션 개발을 위해 카카오와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소가 제작한 2020년 대한민국 행복지도와 웃음 지도사 강의를 참고했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 행복지도에서는 행복이 경험하는 행복과 기억하는 행복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웃음 지도사 강의에서는 사람을 쉽고 즉각적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기대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100개의 손미션 개발을 할 때 행위를 통해 경험하는 행복,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행복, 즐거운 상상을 통해 기대하는 행복 미션들을 고루 넣었습니다. 또한 저희 팀은 SNS를 통한 손미션 이벤트를 통해 프로젝트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참여자와 소통하고 그들을 모니터링 해왔습니다. SNS 오픈 이벤트 1, 당신의 행복한 순간을 보여주세요와 두 번째 손미션, 남원의 소소한 집콕 행복의 참여 사진들을 근거로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순간들에 대해 데이터화했고, 이것을 토대로 테마를 자연, 나들이, 음식, 놀이, 관계, 신체 활동으로 나누어 100가지 손미션 제작에 반영해 완성하였습니다. 저희 팀은 개발한 수업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미션 제시와 수행, 인증 및 보상의 형식을 취하면 사람들이 부담 없이 재밌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미션이 이루어지는 플랫폼으로는 SNS와 웹페이지를 오픈하였습니다. SNS의 경우 유저들이 미션을 수행하고 쉽게 인증할 수 있도록 이미지 업로딩에 최적화되어 있고 2030 세대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인스타그램에 수업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했습니다. 인스타 계정을 통해 수업 미션 이벤트를 열어 수업 미션을 제안하고 참여자들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지난 8월 6일부터 약 한 달 반 동안 약 240명의 팔로워들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유저들과 함께 오픈 이벤트와 총 4가지 미션을 진행했고 앞으로도 재밌는 미션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스타그램의 태그와 해시태그 기능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수업 미션 참여자들과 소통이 가능했으며 저희 프로젝트를 바이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인스타그램 쏙 미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미션인 도심 속 바다 찾기는 오픈 이벤트에서 2030 세대들이 가장 많이 보여준 키워드인 바다로 제작한 쏙 미션입니다. 두 번째 쏙 미션인 나만의 소소한 집콕 행복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거세진 당시 각자 집의 소소한 행복을 공유하도록 한 미션입니다. 세 번째 쏙 미션, 오늘의 쏙은 행복 선행 연구와 오픈 이벤트에서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든 100가지 쏙 미션 중 3가지를 소개한 미션입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쏙 미션 이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매주 미션에 대한 기획 회의를 거쳐 카드 뉴스 형식의 게시물을 쏙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합니다. 이후 태그와 해시태그로 미션 참여 정보를 수집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일주일간 쏙 미션 이벤트를 진행한 뒤 엑셀에 참여자 리스트를 만들어 상품 당첨자를 뽑습니다. 또한 SNS 쏙 미션 이벤트 홍보를 통해 참여자들을 더 모으고 더 많은 사람들의 행복 활동에 대한 모습을 수집하고자 다음과 같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여러 사이트에 홍보글을 써서 홍보하고 인스타그램 광고를 진행해 저희의 이벤트 게시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미션 참여자들에게 상품을 증정해 지속적으로 SNS 쏙 미션 이벤트 참여를 독려하였습니다. 이벤트의 수행은 곧 저희가 더 효과적인 쏙을 개발하는 데이터로 쓰이기 때문에 더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와 같은 전략들로 더 많은 유저들의 행복 활동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웹의 개발입니다. 궁극적으로 저희 프로젝트는 소소한 비밀성 활동을 권유할 수 있는 자체 플랫폼을 제작하기 위해 웹페이지를 구축하였습니다. 해당 웹페이지는 기능적으로 100가지 쏙 미션, 오늘의 쏙, 내 손 내 쏙, 레벨링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사용자 중심의 직관적이고 호감형의 디자인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웹 플랫폼은 사용자의 미션 참여를 유도하며 큐레이팅 서비스로 자리 잡기 위한 역할을 합니다. 100가지 쏙은 저희가 개발한 쏙을 소개하는 페이지입니다. 긴 리스트로 100가지 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쏙은 웹페이지의 회원이 되면 이용할 수 있는 저희의 핵심 기능입니다. 유저가 입력한 현재의 상태에 따라 7가지 기준으로 카테고리화된 100가지 쏙을 알맞게 서칭하여 추천해주는 기능입니다. 오늘의 쏙은 웹페이지의 회원이 되면 이용할 수 있는 저희의 핵심 기능입니다. 유저가 입력한 현재의 상태에 따라 7가지 기준으로 카테고리화된 100가지 쏙을 알맞게 서칭하여 추천하여 주는 기능입니다. 사용자는 추천을 받으면 인스타그램에서 인증사진을 올리고 그 링크를 댓글 형식으로 운영진만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그 후 운영진이 링크를 방문하여 인증을 하고 사용자 레벨이 올라갑니다. 위의 기능 구현에 사용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내 손 내 쏙 페이지입니다. 유저가 직접 미션을 생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피드백을 반영하여 유저 스스로 소소한 비일상적 행위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입력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었으며 하단에서 다른 유저들이 생성한 쏙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간 기능은 레벨링입니다. 레벨은 씨앗, 새싹, 묘목, 나무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늘의 쏙에서 미션을 수행한 횟수와 내 손 내 쏙에서 미션을 생성하는 횟수가 도합 일정 횟수 이상이 되면 레벨이 올라가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본인의 레벨은 내 계정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프로젝트 마지막 주에는 저희의 쏙 미션 활동이 유저들의 행복 증진에 유의미한 결과를 주었는지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실제로 저희의 미션이 행복 증진에 기여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소소한 비일상 미션에 해당하는 도심 속 바다를 찾아보세요. 오늘의 쏙 미션, 당신의 최애 빨간색을 자랑해주세요. 미션에 참여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81%에 해당하는 참여자가 쏙 미션을 통해 행복을 느꼈다고 답변을 주었습니다.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생각도 주관식으로 받아보았는데요. 쏙 미션 수행 후 행복이 증진되었음을 보여주신
감사한 답변들이었습니다. 저희를 뿌듯하게 했던 답변들 중 하나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인스타에서는 돈 자랑, 외모 자랑이 넘쳐나서 회의감도 많이 느끼고 자존감도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솝의 자랑은 뭔가 다른 자랑이라 자꾸 찾아보게 됩니다. 주위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평범한 청년들이 어떻게 자신만의 행복을 만들어가고 유지해가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일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느끼게 해주는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와 같은 의견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SNS 이벤트와 내손내솝, 회원 정보 등 유저들에게서 모은 데이터들과 저희가 진행한 연구 결과로 소소한 비일상 미션을 개발하고 실천 권유를 통한 다수의 행복 증진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주관적인 면이 강하다는 피드백이 있었듯이 주관적인 개인 성향에 따른 맞춤형 솝 미션을 추천해주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많이 쌓일수록 저희는 기존의 7가지 기준보다 더욱 세밀한 기준으로 솝들을 카테고리화할 수 있었음을 발견했고, 이를 통해 솝 미션 큐레이팅 추천 시스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차후에는 이렇게 솝 미션에 대한 데이터를 쌓아 궁극적으로는 개개인에 맞춘 큐레이팅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개개인이 더 쉽게 접근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을 이용하여 저희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사업적 비전 또한 매우 뚜렷합니다. 여러 업체들과 협찬 관련 컨택을 하려 노력한 결과 현재 진행 중인 협찬은 조스 떡볶이, 피자 알볼로가 있으며 오리온 등 기업들과 컨택 중에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소소한 비일상을 통한 행복 증진 가능성에 귀 기울이고 있음을 뜻합니다. 협찬받은 상품들은 이런 식으로 솝 미션화하여 SNS 이벤트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차후 저희는 소소한 비일상을 실현시켜줄 기업들의 상품과 서비스를 미션화하여 행복 증진을 도모하고 그에 동반하는 광고 효과로 그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에헤라디아 팀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